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호야 지리박물관에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야 지리박물관 관장 양재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제일 미워하는 동네가 어디였냐면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예요. 왜 그러냐면 독도 특강을 한 번도 요청 안 했던 동네가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독도가 이 동네에 있어서 그랬어요. 대구광역시는 아니지만 대구광역시에 경상북도 도청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관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독도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를 잘 제대로 이해를 못 해줘요. 선생님들 여기서 언뜻 보면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독도예요. 우리 땅. 일본도 우리 땅. 그러면 필리핀 애들은 독도가 한국 거이든 일본 거이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걔들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니들 둘이 싸우지 말고 둘이 잘 나눠서 가져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 땅 그러는 사람은 독도 절반을 일본 주겠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필리핀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둘이 나눠가. 그러면 되잖아요. 제3자는.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 치고 독도가 우리 땅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뻔히 아는 얘기를 뭐 박수 쳐가면서 해요. 둘이 나눠가니까 좋아 죽겠는지. 그렇습니까? 본래 의도는 내 거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전달을 될 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지 마누라라고 소리 지르고 다닙니까? 이 핸드폰이 내 거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해요. 안 소리 질러요. 뺏어갈 때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뺏어갈 때. 독도는 우리 땅. 누가 소리 질렀어요? 한국이 많이 소리 지르죠. 외국에서 보면 뺏어가는 쪽이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정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 그럴까? 다케시마 우리 거. 그러면 우리는 대마도도 우리 거. 그러죠. 대마도 우리 거라는 말을 막 해요. 감정 상하니까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거. 대마도도 우리 거. 대마도는 사람 사는 섬이에요. 우리 건가 한번 잘 따져보자고. 전 세계가 지도를 보면 딱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경선이 딱 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방 일본 건지 알아요. 그리고 대마도 사람은 거기는 유인도니까 대마도 거기 사는 주민들이 속성을 봐야 돼요. 주민들이 어디 사람들인가를 찾아야죠. 그렇게 했을 때 속성 찾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 아닙니까? 어디 말 쓰냐? 풍속이죠? 그 다음에 어디 풍속이냐? 그 다음 대마도지사 누가 임명했냐? 대마도 사람 세금 어디다 냈냐? 행정력이죠? 그럼 셋 중에 이 세 개를 대마도가 우리 거다 그러는 사람은 그 세 가지를 구비해놓고 이래서 우리 거다 해야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거다 그러면 이건 감정을 앞세운 말이에요. 나가서 토론하면 100번, 100번. 그건 지는 거예요. 감정 앞서면 지는 거니까. 더 얘기해보면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대마도 정벌 그러죠? 우산도도 정벌 그럽니다. 대마도 정벌, 우산도 정벌. 무장공비는 토벌 그러죠? 정벌 안 하고. 토벌. 빨치산 토벌이죠? 지리산 토벌. 맞죠? 국내에서 불순 세력을 이렇게 진압할 때는 토벌이라고 그래요.
외국에 있는 땅에 불순 세력을 이렇게 나가는 군대를 끌고 와서 진압하는 거는 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산국은, 대마도는 뭐라 그래요? 정벌 그럽니다. 그럼 세종실록에 대마도 정벌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대마도는 외국 땅이다 그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정벌이라고 썼으면. 여러분들 말대로 대마도 정벌. 그러면 그때 당시 대마도는 외국 땅이고. 그런데 지금 사람이 우리 거야. 감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말을 경솔하게 합니까? 우산국 정벌. 우산국이 외국 땅입니까? 외국 땅 어디 거예요? 외국 땅 어디 거냐고 물으면 대답 못하죠. 강개토 대왕 비문 탁본, 그거 우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굉장히 커요.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면 전시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동해로 진출했다 이런 말이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구려가 동해로 진출했어요. 고구려의 영향력에 있던 것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속시킨 거예요. 그럼 신라 입장에서 고구려는 외국이 맞지 않아요? 정벌이라는 말이 타당하죠. 우리 이렇게 한 발만 물러서면 단 10초나 20초면 우리나라 사람 입을 딱 닫습니다. 딱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치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날이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바라보면 가물가물 보인다. 독도가 가물가물 보인다. 그러죠? 일본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설악산 같은 높은 꼭대기에서 날이 맑은 날 이렇게 바라보면 가물가물 보인다. 뭐가? 울릉도도 가물가물 보이고 그 옆에 있는 관음도도 가물가물 보인다. 요 섬이 울릉도라면 요 관음도가 독도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 독도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줘야 돼요? 아니다, 독도는 저기 있는 섬이다 하는 걸 해줘야. 근데 그 기록이 없잖아요. 북의맷도 동경맷도에 있는 이 섬이 독도고 한국 땅이다 이렇게 기록된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문자로 찾으려고 그랬어요. 역사는 기록이죠. 그래서 기록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독도는 공간상의 점입니다. 공간상에 있는 점이에요. 그 점의 위치는 지도가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전혀 안 봐요. 지도를 전혀 안 봐요. 내가 지도를 안 본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제일 1챕터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화면에 안 나오니까. 제일 1챕터에 그런 게 나와요. 독도는 우리나라의 희망봉이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독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옛날부터 우리 땅이라 영토적으로 중요하다. 거기 지하 자원이랑 얼마나 많냐? 그 자원상 중요하다. 그래요. 역사상 중요하다. 근데 독도가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쳐들어올 때 보면 남쪽이나 북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지, 올라오거나 내려갔지, 맞죠? 동쪽에 독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방상 중요한 걸 모르는데 일본은 국방상 독도는 일본이 여기에 칼이 들어와 있는 거랑 같아요. 그만큼. 그래서 일본은 기필코 뺏어야 되는 섬이고 기필코 뺏으라고 그러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왜 독도가 정말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면 나는 잘못하면
난 지구 해제될 게 없는데 지구 해제될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죠. 인류가 태초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서쪽으로 간 게 백인종이죠. 유럽 쪽으로. 우리는 동쪽을 향해서 왔어요. 동으로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왔습니다. 무려 얼마를 하냐. 한반도까지 오는데 7만 년이 걸렸어요. 7만 년. 우리 역사가 지금 4348년이죠. 근데 7만 년 동안 왔어요. 남성 DNA를 분석한 결과. 그래서 우리는 동쪽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명에는 아침 조자, 해뜰 손자, 조선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있었죠. 동쪽, 해 뜨는 쪽. 우리 언어가 우랄 산맥도 넘고 알타이 산맥도 넘었어. 그래서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죠. 우리 언어가 저 서쪽 끝에 있어요. 서쪽에 가서 있어요. 언어 뿌리가. 시베리아 남쪽의 초원지대를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말도 타고 활도 쏘고 사냥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민족? 기마민족이죠. 수만 년을 그리 왔어요. 선생님들 기마민족이 뭐냐고 내가 옛날에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역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사냥 잘해서 기마민족이다. 영국 사람 데려다가 한 3년 연습시켰더니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사냥 잘해요. 그럼 기마민족 된 거죠? 우리 좀 반성할 점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수만 년을 동쪽으로 오면서 했던 것이 기마민족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이 발상할 즈음 BC 한 8,000년인가? 그때쯤 우리는 어디를 지나고 있었냐? 우리 민족이 지나온 데는 아마 요하일 겁니다. 요하. 그래서 요하 강변에서 농경이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 묵으니까 지식도 축적이 되고 해서 문자도 나오고 예의도 배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 속에 까마귀 발사되는 그 그림을 그렸죠. 그게 뭐예요? 삼조고. 그게 홍산 문화예요. 홍산 문화가 황하범문보다 앞서잖아요. 그래서 더 동쪽으로 농경민족으로 변했어요. 거기서. 농경민족으로 변해서 더 동쪽으로 왔죠. 지식을 가진 예절을 하는 이런 농경민족. 그게 동쪽으로 더 와서 정착한 곳이 한반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인, 예절인, 그래서 뭐라고 했냐. 중국에서 해동성국 그런 이름이 붙었죠. 그때 이렇게 지식으로 농경민족이 아니었던 유목민족은 계속해서 들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인입니다. 야인. 말갈족, 여진족, 야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으면 굉장히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이 굉장히 꿈이고 그때 우리나라 다민족이에요. 그건 다민족은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근 1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게 됩니다. 일본에서 온 군인들이 한 1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 한반도에 도착을 해서 제일 동쪽 끝에 더 이상 못 가요. 왜? 동해바다가 막혀서. 거기서 바라보면 제일 동쪽 끝섬이 독도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섬은 굉장히 중요한 섬이에요. 우리나라 한민족의 희망봉이에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한반도에 정착한 동쪽으로 온 민족이 7만 년 동안 와서 마지막 본 동쪽의 시작점이 바로 독도예요. 따라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기록해야죠. 우리나라 옛날 문서 중 제일 오래된 문서로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요? 삼국사기 아닙니까? 삼국사기에 기록했어요. 뭐라고? 동쪽 바다 한가운데 우상국이 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512년에. 선생님도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 외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동쪽 바다에 우상국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동쪽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동쪽을 무지하게 숭배해요. 그 예를 들면
어른이 오면 동쪽에 앉혔고 제사상 동쪽에 먹었고 손님이 오면 동쪽에 앉혔고 머리를 비고 잘 때 동쪽으로 비고 더 얘기하면 소원을 빌을 때 동쪽을 향해서 빌고 차전놀이 고싸움 이런 놀이를 할 때 동쪽 마을이 이겨야 돼. 서쪽 마을이 이기면 흉년 드는 거예요. 그만큼 동쪽을 숭배했죠. 동쪽 끝섬 독도는 무지하게 중요한 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는 울릉도보다 독도를 더 크게 그리기 보통이고 환영지 같은 지도는 울릉도보다 독도를 5배나 크게 그렸어요. 우리 마음이고요. 우리 독도의 상징성이 그렇게 대단했던 거예요. 울릉도보다 독도가 5배 컸다 그러면 뻥도 그럴 뻥이 없죠. 그죠? 그렇게 그렸어요. 여기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지금 못 빼주는데. 잠시만.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볼까요? 독도 옛날 이름이 뭐죠? 우산도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렇게 써있죠. 우산국 속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이 맑은 날이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말을 잘 새겨 들어봅시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있다 그랬어요. 우산국 속에는. 그러면 한 섬은 우산도고 또 다른 한 섬은 무릉도예요. 무릉도는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예요. 자, 포인트 잘 잡으세요. 우산국을 이름은 우산도에서 따온 이름입니까? 울릉도에서 따온 이름입니까? 어디서 따온 이름이죠? 우산국. 우산도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럼 주섬이 어디예요? 우산국의 주섬이 우산도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알기를 우산국이 어디냐? 그러면 다 울릉도래. 아니잖아요. 우산도잖아요, 주섬이. 맞죠? 만일에 울릉도가 주섬이었다면 그 국의 이름은 우산국이 아니라 울릉국이랑 무릉국이었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우산국의 주섬은 독도예요. 울릉도가 아니죠. 왜 독도냐? 우리나라의 수만 년을 이동한 동쪽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이 전체를 우산국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속에 울릉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울릉도가 부속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언제가? 이 고종황제 시절에 지금 경상북도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7번지가 독도 주수예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그 속에 독도가 들어서. 자, 주섬이 독도야 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상북도 독도군 속에 울릉읍이 들어가야 된다. 이쯤 되면 박수 안 치나? 이거 화면을 키워야겠는데? 예? 저렇게 구퉁으로 가야 돼? 지도가 작은데. 자, 지금 한 얘기 나오죠? 자, 이게 인류가 이동한 거죠. 여기서, 아이고, 이것도. 여기서, 여기 인류가 태어서 서쪽으로 갔고, 우리는 동쪽으로 여기로 해서. 여기로. 근데 7만 년 걸렸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던가? 예. 그래서 한민족과 동쪽은 이런 거. 어른과 손님이 자리가 동쪽이 위에요. 제사상 동쪽. 잠자리도 머리를 동쪽.
전통놀이, 차전놀이나 고싸움하면 동쪽이 이겨야 돼. 동쪽 마을이 이겨야 돼. 서쪽 마을이면 흉년 들어. 독도는 왜 지도에 그렸을까? 독도가 서쪽에 있으면 그렸을 것 같아? 독도가 얼마나 작아요? 0.187 평방제곱킬로미터예요. 0.187 평방제곱킬로미터. 얼마나 작아요? 사방 1km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섬을 왜 지도에 그렸을까? 그것도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자, 환영지. 이 환영지에 보면 독도가 이거거든요. 여기 경남 해안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거제도 그리고 남해도 그리고, 여긴 일본 땅인데 대마도 그리고, 여기 우산도 독도 그리고, 여기 울릉도보다 독도가 5배는 크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그렸을까? 이게 잘못 그린 지도 아니에요. 지도 속에는 그 당시 세계관과 진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TO지도라고 알죠? T, 중세시대 유럽에 T가 뭐예요? 지중해, O, T가 지중해, 그 다음에 가운데 홍해, T, O, 가해가 대서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T자 이쪽 세모가 유럽, 이쪽이 아프리카, 위에가 아시아, 오리엔트, 거기에 정가운데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 그래서 하늘로 뿅 올라가면 패러다이스 천당 가고, 바다 밑으로 옆으로 딱 가면 떨어져서 투 헬 지옥 간다. 그게 TO지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중세시대는 장악한 지도 아닙니까? 진실을 담겼다고요. 그 지도가 잘못된 지도 아니잖아요. 그때 세상은 맞아요. 이게 잘못된 지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왜 독도가 울릉도보다 5배가 크고 동남 해안에 섬은 5개밖에 없고 그렇습니까? 독도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에서 제일 큰 섬 찾아라. 옛날 지도에 제일 큰 섬, 미안한 얘기지만 독도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동쪽 시작 기점이었기 때문에 이 섬을 상징으로 삼 가장 중요한 섬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발가락이 때가 됐죠. 응? 경상북도 독도군, 울릉읍, 그 중에서도 독도리, 그 속에서 1-97번지. 나는 이런 제안을 살짝 합니다. 어느 시대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상북도 독도군 울릉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는 어차피 좀 모자란 것 같아. 고당 갈까요? 지명. 삼국사기 신라 번기 512년에 우산국이 있다 그랬는데, 세종전력 지리제는 우산국사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있다. 울진은 동쪽에 있다. 현재 경상북도 독도군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이 1-97번지. 나는 감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 이동사의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볼 때 독도는 도 밑에 있는 군이어야 되는 거예요. 독도군. 만일 울릉군이 군이라면 이때 우산국이라고 하지 않고 무릉국이라고 했던지 아니면 울릉국이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얻어맞으니까 다음 갈게요. 자, 우리나라 옛날 지도. 여기서 또 끔찍한 얘기를 하나 더 보죠.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그린 지도 뭐죠? 대동의 지도. 대동의 지도에 독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죠? 책에. 선행학습이 잘 되셨군요. 역시 오로지 모름지기 배우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수 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대동의 지대에 독도 없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 만나서 처음 알죠? 대동여지도에 독도 없다 소리를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참고로 얘기하지만 오늘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졸으려면 졸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애들한테 옛날 하던 얘기 그대로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할지 상상이 갑니다. 자,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있다 없다? 없다. 대동여지도의 특징은 뭡니까? 실측도죠. 대동여지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만해요. 여기 4m니까 요 화면만 하겠네. 4m에 높이가 6.6m, 3층 높이 돼요. 그렇게 커요. 거기 대마도도 없어요. 독도도 없어요. 일본도 대동여지도 진보는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자기 거라고 배우고 있고, 중학생도 자기 거라고 배우고 있어요. 일본이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초등학생한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잘 그린 지도가 뭐냐? 대동여지도다. 그래, 대동여지도에 독도 있냐 없냐? 글쎄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있냐 없냐? 한국 최고의 고지도에 없다. 대마도는 있냐? 대마도도 없다. 왜 안 그리냐? 대마도 일본 땅이라 안 그리고 독도도 일본 땅이라 안 그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땅이기 때문에 안 그리지 않았느냐? 김정은가.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할 말 없죠? 여기 실측도라는 개념을 못 이해했어요. 미안하지만 대동여지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 7편 되지만 대동여지도에 독도 없다라고 쓴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어디선가 이 얘기를 하고 났는데 특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대동여지도 가지고 논문을 진짜 쓴 말이에요. 박사학위 받은 양반이요. 나 참 굉장히 미안하더만. 자, 대동여지도를 김정은은 왜 안 그렸을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할게요.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독도를 안 그렸어요. 일부러. 외용가 먼저가 아니죠. 질문이 순서가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해서요. 질문의 순서는 이거죠. 독도를 안 그렸다는, 이 일부러 안 그렸다는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래야죠. 맞죠? 증거 얘기할게요.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27년 전에 김정은은 청구도라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청구도에는 독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가 뱃멀미 나서 안 건 것도 아니고 독도가 없는지 있는지 몰라서 안 그린 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김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대동여지도는 왜 안 그렸냐? 대동여지도는 왜 독도를 안 그렸을까요? 대동여지도에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정답은 대동여지도는 훌륭한 지도라 독도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머리 좋으시잖아. 아직 안 돼요? 그럼 한마디 더 붙일게요. 힌트 두 번째. 대동여지도는 독도를 안 그려서 아주 훌륭한 지도다. 이제 개운합니까? 아직 개운하지 않죠? 아직 못 알아들어요. 이 답은 실측도라는 말 뜻입니다. 실측도. 무슨 뜻이죠? 실제로 다니면서 쟀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동여지도를 그리는데 실제로 가서 쟀다. 그래서 가다가 호랑이도 만나고 닥터산은 8번씩 7번씩 올라가고 뭐 그런 소리 쓰죠. 실측도는 지도상 거리가 실제적으로 지도에 줄여 그려진 비율입니다. 비율대로 그려진 지도가 실측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축척이 있는 지도다 이런 얘기예요. 왜 쟀어요? 정확하게 재야 정확히 그리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대동여지도에서 요만한 거리다. 실제 대동여지도의 지도상 거리 곱하기 축척하면 실제 거리가 지금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대동여지도는 정확한 지도다. 따라서 훌륭한 지도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실제 거리를 그대로 재서 그린 지도예요. 그래서 호담으로 가면은 대동의 지도 이런 모습인데, 여기 섬이 굉장히 많아요. 섬 엄청 많아요. 우리 집엔 실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많은데 몇 개 그리냐? 1105개를 그렸대요. 1105개. 우리나라는 섬이 1105개만 있는 건 아니죠. 적어도 3,500개 이상이 있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몇 번째로 큰, 독도는 몇 번째로 큰 섬인가요? 잘 모르죠. 독도는 독도가 나오려면 한 2,000개는 그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연한 소리를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독도가 정확히 몇 번째로 큰 섬인가를 아직 조사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번을 못 얘기하는데 하여간 2,000개 가까이 돼야 돼요. 근데 김정호가 그린 섬의 개수는 1,105개 아니에요? 그럼 1,105개 속에 독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이 김정호를 한번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어요? 안 그려죠? 독도가 중요하다고 주먹만하게 그리면 대동의 지도는 운동장처럼 커져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독도가 그려지면 대동의 지도는 축척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쯤 되면 박수 치는 거예요. 좀 감동받으면 박수 치세요. 왜 감동받고 자기 표현 안 합니까? 응? 감동받으면 박수 치세요. 그래서 독도가 그려지면 대동의 지도는 망한 지도예요. 축척이 안 맞는 지도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가 왜 대동의 지도에 일본 걸 안 그리지 않았냐 그러면은 일단 꼴밤을 한 대 주고, 그리고 뭐라 그래? 너는 실직도도 모르냐? 실제 크기대로 그린다면 독도는 나와서는 안 되는 섬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다른 지도는 왜 나왔느냐? 이 앞에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우리나라 다른 지도는 위치도예요. 위치도. 위치도가 뭐냐? 서울 밑에 수원 있고 그 위치도예요. 대구가 여기 있다. 대구를 점만 찍어도 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크게 쳐도 대구는 그 자리에 있어요. 맞습니까? 이만큼 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울릉도를, 독도를 울릉도보다 더 크게 그려도 상관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이만큼 크다는 소리지. 아니, 이만큼 크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있게 있다. 위치도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지도는. 그래서 이 독도를 그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독도는 아주 작은 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독도가 만일 서쪽에 있다면 절대 안 그릴 섬이죠. 그 작은 섬, 사람도 안다는 섬 누가 그려요? 우리나라 옛날 지도에 여기 이쪽 면이 나오면 이쪽 면에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홍도 같은 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흑산도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섬이 5개밖에 없다니까? 독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위치도이기 때문에 안 그리는 겁니다. 이해가죠? 대동의 지도에 독도가 없어서 한심스러워하지 마세요. 독도가 없는 이 사실을 아무도 밝히질 않았어요. 이걸 처음으로 밝힌 거죠. 이래서 대동의 지도에 독도 없는 사실을 나는 열심히 초등학생을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지금 요새는 초등학생도 찾아가서 해요. 내가 나 잘하는 거 아니야? 이 경상도 쪽에서 그 기류의 인문학 나한테 신청한 학교가 올해는 없네. 2년 전에 있었어요. 저 청송에 어느 분교가 선생님 제발 해주세요. 그런데 2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한 번 해줄 때 단위가 지원받는 단위가, 그런데 애들이 8명밖에 안 돼요.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면, 초, 중 그리고 본교, 분교 합쳐서 했어요. 하루에 못 갔다 와서 자고 왔어요.
그거 다 차비 안 줘요. 자, 그 다음 제목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독도가 떠다닙니다. 여러분들 독도 위치가 어떻게 되죠? 울릉도 동남쪽 햇길 따라 200리. 울릉도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남쪽. 동남쪽에 있나? 옛날 지도 한번 확인해 볼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쪽 지도 잘 안 보이겠는데 이쪽 지도는 여지도라는 지도예요. 여기가 울릉도예요. 이쪽이 독도입니다. 우산도. 이렇게. 이쪽에 있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요. 요거 해자전도라는 지도예요. 울릉도가 여기 있고 독도가 이쪽에 있어요. 동쪽과 남쪽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쪽이에요? 동남쪽. 그죠? 근데 독도를 굉장히 가까이 그렸어요. 하여간 동남쪽. 동쪽, 동남쪽, 그 다음 지도 갑니다. 이건 팔도도 강원도 폭인데, 강원도인데, 여기 울릉도, 독도예요. 독도가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럼 무슨 쪽이에요? 서쪽에 있잖아요. 동남쪽에 안 있죠? 서쪽에 있죠? 그 다음 지도 갈까요? 이건 천하청도라는 유명한 지도인데, 강원도 북입니다. 여기 울릉도고, 요 밑에가 독도인데, 밑에 왼쪽 사이에 있으니까 동남쪽에 있네요. 아니고 서남쪽에. 맞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동쪽, 동남쪽, 서쪽, 서남쪽, 요 놈은 독도가, 울릉도가 여기라면 독도가 바로 밑에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네요. 내가 울릉도라면 독도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남동쪽에도 있고 남서쪽에도 있고 독도는 틀림없이 떠다니죠. 우리나라 독도는 떠다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쪽에 있는지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서남쪽에 있는지도 본 사람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가 수백 장 있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옛날부터 우리 거다. 여기 요 지점이 우리 거다 그래야 하는데 요 지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럼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땅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수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이 독도를 가져야 될 어떤 근거도 없다. 전 세계에 마이크를 놓고 매스컴 앞에 그러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까? 우리는 반박을 이렇게 하죠. 쌈을 두루뭉실로 싸가지고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꼬집어서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KBS 역사 스페셜 이런 거 볼 때 맨날 동쪽에 있는 지도만 보여줬어요. 서쪽에 있는 지도를 언뜻 펴줄 때 이런 지도를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런 지도 펴줄 때 이렇게 울릉도와 독도를 그려놓고 있다. 안 그리진 않았지.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저거 봅니까? 그래 이렇게 서쪽에 그린 지도를 펴줘도 실그머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울릉도의 동남쪽과 동쪽에 있는 지도만을 봤습니다. 처음 알았죠? 진실스럽게 얘기하세요. 처음 알았죠? 보니까 지도 보니까 서쪽에도 있고 서남쪽에도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지도를 읽어보자 이거예요. 지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없지만 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독도가 없어야 훌륭하다 이러잖아요. 읽은 것과 눈으로 본 것과의 차이를 모르셔요?
우리는 대동의 지도가 실측도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걸어 다녔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실측도는 지도상 거리, 실제 거리를 측정해서 그린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러한 지도를 읽는 능력이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왜? 귀찮게 머심시키지. 그래서 내 독도 강의를 할 때 가끔 어떤 사람은 운전기사가 와요. 거기 위에 오셔야 될 분은 딴 데 가시고 기사가 대신 듣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기자가 와서 들으면 야 얘기거리다 해가지고 정리해서 가지고 가면 위에서는 잘리는 거예요. 왜? 얘기 3분 내로 끝내라. 2분 내로 끝내라. 어떻게 끊어져요? 이런 얘기가. 자, 그 다음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지도, 이 앞에 있는 지도, 이런 지도는 말이에요. 어떤 지도냐면 여러분들 전지 알아요? 전지, 모조지 전지. 옛날 한지 전지, 창호지 전지 이해가시죠? 전지 크기의 지도입니다. 요런 거는 전지 크기의 지도예요. 대동의 지도는 아주 초대형이고, 근데 전지 크기의 지도에서는 지도를 이렇게 제작할 때 어떻게 제작하겠어요? 이게 전지 위에다 지도를 놓고 박히게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목판일 때는 상태가 달라요. 목판일 때는. 자, 책으로 엮어요. 책으로 엮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판으로 찍어서 책을 이렇게 철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이 독도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찾아내는데 3년 반 걸렸거든요. 이 지도를 가지고 찾았는데 주로. 이 지도를 가졌는데 울릉도 독도가 강원도에 속했어요. 지금은 경상북도에 속하지만, 그러니까 조선시대 강원도 지도를 찾으면 100% 독도가 나옵니다. 100%?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는 섬이었어요. 근데 독도가 울릉도의 동남쪽 여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 독도가 어째 여기로 갔냐? 그러면 전국 지도를 그렸더니 제주도가 지도 밖에 나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라도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네모 쳐가지고 박스 쳐가지고 거기다 그려 넣죠? 맞아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어디 있는 걸,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냐? 여러분들 이불이 크잖아요. 이불이 커요. 근데 좁은 장롱 이불장 속에 들어가죠. 어떻게 해서 넣었죠? 네, 접어서 계속 접어도 착착 접으니까 이불장 속에 들어가요. 요 놈 한번 접어볼까요?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데 요 놈을 접으니까 요 선이죠. 요게 지도 끝이에요. 요 선을 접으면 요렇게 올라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가 끝이에요. 다시 접으면 요만큼 왔으니까 요만큼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독도가 여기로 가죠. 이해가나요? 두 번 접으니까 여기로 가버렸어요. 여기다가 박스를 딱 쳤으면 아, 요 놈이 여기로 갔구나. 금방 알죠? 박스를 안 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못 읽은 거예요. 요걸 찾아낸 것이 이제 후야 양재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렇게 착착 접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피면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놈을 피면 여기로 가고 다시 피면 요 자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면 요 자리예요. 울릉도 동남쪽 87km. 방향 정확하고 거리 정확합니다. 맞죠? 울릉도가 여기쯤 그려졌다. 그러면 어때? 독도는 동남쪽 여기 있어야 돼요. 이놈이 지도 밖에 나가니까 이놈을 이 안에다 넣죠. 그러면 울릉도의 서남쪽으로 갑니다. 이해가요? 이게 이렇게 그려야 될 지도가 나왔어요. 꼭 이렇게 그려야만 되는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바로 이런 지도들이에요. 목판 지도들. 자,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합니다. 울릉도가 여기라면 동남쪽에 독도가 있던 때 이놈을 접고 다시 접으면 이 자리예요. 알아듣겠죠? 아까 제주도를 갔다는 건 아무리 펴도 제자리로 안 가요. 제주도가.
근데 요 놈은 말이야, 딱 펴자치면 제자리로 딱 가요. 요 놈을 피면 제자리, 울릉도 동남쪽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87km. 대단하죠? 여러분들, 우리 민족 대단해요. 세계 최초로 금수활자를 만들었죠? 세계 최초로 지도를 접어서 이렇게 표시한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걸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도 몰라요. 요거 내가 3년 반 만에 찾았어요. 나도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근데 3년 반 만에. 그러니까 요렇게 접은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접었냐, 이런 얘기죠. 옛날에 목판이었습니다. 책으로 만들 때는 목판이, 아까 전도일 때는 이만한 목판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지 위에다가 원본 지도를 놓고 연필을 꽉 눌러서 그리면 박히죠. 그런 식으로 그렸어요. 근데 목판의 경우는 아니면 조각을 내서 조각 이렇게 이어 붙이거든요. 근데 목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기다 목판에다 여기다 원본 지도 붙이고 이걸 서각해 파. 이걸 파서 찍으면 목판 지도죠. 뒤에 들려요? 목판 지도야. 근데 이 독도가 엄청 멀어. 독도가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 여기 독도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여기 여기 죽변에서 독도까지가 죽변에서 독도까지 직선 거리가 제일 가까운 직선 거리가 217km, 540리. 540리면 영월에서 서울 가는 거리보다 멀어요. 엄청 멀죠? 이렇게 멀으니까 지도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나가는 독도를 어떻게 넣어야 돼? 반드시 그려야 되는 섬인데 어떻게 넣은 거예요? 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만에 찾았더니 접었다. 글자 쓱자요. 허망해. 접었다. 이걸 몰라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깜빡 속았고 한국 사람은 지금도 절절매고 일본이 왜 독도가 서쪽에 있고 남쪽에 울릉도 동쪽에 있고 하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울릉도에 가봐라. 울릉도 옆에 독도가 울릉도 옆에 관음도라는 섬도 있고 죽도라는 섬도 있고 코끼리 섬도 있고 이런 섬들이 여러 개 있다. 이런 섬을 독도라고 한 거다. 저기 있는 다케시마 아니다. 이해 갑니까? 독도의 이름 자체가 벌써 부정되고 있어요, 일본에서.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 지도를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독도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말에 꼴까닥 넘어가죠. 한국 사람한테 왜 독도가 이 서쪽에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옛날에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리과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 위에 청진에서 배를 띄우면 북한해류가 이렇게 흘려요. 북한해류가 흘러서 여기 울릉도가 여기라면 독도가 여기쯤 있는데 울릉도보다 독도에 배가 먼저 도착했대. 그래서 이놈을 안에다 그렸다나? 아, 그렇구나. 이놈을 더 가까이 배가 먼저 도착하니까 이렇게 그렸대. 그런데 이번엔 부산애한테 물어봤더니 해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말? 그래서 이게 먼저 들어서서 여기다가 가까이 그렸디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외국 사람한테 그러고 해봐요. 해류가 빨리 흘러서 섬을 안에다 넣었다. 해류가 빨리 흐르면 섬이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섬이 있으면 하나만 대봐요. 이게 궤변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서남 쪽에는 왜 그렸고 왜 남쪽에다는 그렸습니까? 가까이 그리려면 여기다 바짝 그리지. 맞죠? 예, 지도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놓은 게 접었다예요. 접었다. 이 접은 것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골탕을 먹었는지 요거 이렇게 접은 거예요.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독도를 접어서 안으로 넣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서남 쪽으로. 이해 갑니까? 요 놈은 울릉도 바로 울릉도가 접는 선에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까이 오니까 독도도 가까이 오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왔으니까 요만큼 가면 동남쪽에 되네. 그래서 독도를 제자리에 정확하게 다 그린 겁니다. 이해 갑니까? 우리나라 전도를 그렸는데 전도를 그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팔도총도 풍신수구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가지고 온 팔도총도를 뻔딴 지도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우산도고, 여기가 울릉도고, 요 안에가 우산도예요. 독도가 이 안에 있어요. 이거 이쪽에 있는 놈 접은 거죠. 이해 갑니까? 목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목판 밖으로 나가니까 독도를 접어놓은 거예요. 이해가요? 보세요. 동해안에 섬이 있나? 딱 2개밖에 더 있어요? 딱 2개. 뭐? 독도와 울릉도. 독도만 넣었어요. 독도만. 이렇게 중요한 섬이에요. 우리나라 섬의 1번지 어디? 독도입니다. 제주도 아니에요. 독도가 가장 중요한 섬. 어디 여기 그렸나? 다른 섬들. 여기 하나도 안 그렸죠. 자, 이 당빌이라는 사람,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에서 그린 우리나라 지도인데 독도가 어디 있냐면 말이요. 이게 좀 미안합니다. 큰 지도로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아이고, 50분에 끝내달라고 그랬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끼리 하는 거죠? 다른데 방해 안 받죠? 네. 그러면 5분만 더 하고 5분 쉴게요. 뭐라고 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시간 안 준 게 아니라 방송 안 나와서 오래 걸린 거 아니오. 맞죠, 연구사님? 합니다. 자, 요 지도가 여기 독도가 어디 있냐면 말이에요. 독도가 요게 독도예요. 울진 옆에. 요게 천산도. 천산도의 이름도 달라. 여기가 화링도, 울릉도예요. 독도가 굉장히 가까워서 저기 있는 남자 선생님은 수영하면 가겠네. 울릉도가 더 멀죠? 이거 왜 이랬어요? 이거 접혔던 거죠. 울릉도가 여기 있고 독도는 더 멀리죠. 대칭 이동하니까. 이해 갑니까? 이 접었다는 사실을 몰라고요. 그 다음 지도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일본이거든. 일본 지도. 일본이 조선국 전도를 그렸는데 여기가 죽도예요. 죽도 다케시마. 여기가 울릉도. 요걸 뭐라 그러냐면 송도라 그랬어요. 송도. 마츠시마. 여기 소나무 송자를 썼거든요. 여기는 대나무 죽자를 써서 다케시마예요. 이게 울릉도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이게 울릉도 맞아요? 맞죠? 이쪽이 울릉도죠. 여기가 독도죠. 왜 독도를 Y 안에다 썼을까? 울릉도에다가 독도를 썼어요. 왜? 한국 지도가 접혀서 안으로 들어간 걸 모르는 거죠. 이해 갑니까? 접어서 안으로 들어간 거. 목판 지도가 중국에 이런 두루마리 지도가 갔으면 동쪽에 독도를 그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 전달된 지도가 뭘까? 책으로 전달됐잖아. 그러니까 목판으로 찍은 거지. 찍은 지도는 어떻게 됐어요? 서쪽으로 가 있잖아요, 독도가. 맞습니까? 밖에 동쪽이 울릉도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썼죠. 그래서 독도가 여기 있고 울릉도는 여기 있어요. 이 소나무 송자 썼는데 소나무가 아름드리가 울릉도에 많아요. 소나무 섬이죠. 독도에는 소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가보세요. 한 그루도 없어요. 한 그루도 없는 여기다가 소나무 섬을 썼어요. 그러니까 울릉도와 독도를 바꿔 쓴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일본을 그리려면 일본 지도 봐요. 맞습니까? 일본 애들이 한국 그리려면 한국 지도 봐요. 맞습니까? 예? 그럼 독도가 어떤 지도를 보여야 돼요? 한국 지도를 봐야 돼요. 한국 지도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독도가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밖에가 울릉도. 됐습니까? 이대로 베끼면 일본이 어떻게 돼요? 일본이 독도가 안에가 독도고
밖에가 울릉도죠. 그래서 울릉도에다 죽도 다케시마를 썼고 독도에다가는 송도 마츠시마를 쓸 거예요. 울릉도랑 독도 이름 바꿨었죠. 왜 바꿨었어요? 한국 지도가 접힌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접힌 걸. 일본 애들 더 모르죠. 그래서 접힌 걸 모르고 독도를 이 안에다 썼죠. 다케시마. 그리고 여기 죽도, 송도를, 울릉도를 여기 독도 자리에다가 표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꿔서 표시했어요? 한국 지도를 봐서. 맞습니까? 왜 한국 지도를 봤어요? 한국 땅이니까. 그럼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아우, 여기다 답을 왜 이렇게 못하지? 다시. 일본이 이 독도를 뺐던 1905년 2월 22일 이전까지 일본은 독도가 울릉도에다가 독도라고 했어요. 다케시마. 독도에다가는 송도, 마츠시마 했어요. 왜? 한국 지도를 잘못 봐서. 왜 한국 지도를 잘못 봤어요? 한국 거니까. 그렇죠? 한국 지도에 접힌 거. 우리가 일본 그리려면 일본 지도 보잖아요. 일본이 한국 지도 봤어요. 왜 한국 지도를 봤어요? 한국 땅이니까. 그럼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한국 땅. 뭐가 증명했어요? 지도가 증명하죠. 우리 역사책에 그렇게 이 섬은 독도고 한국 것이다. 북이메토, 동경메토에 있는 이 섬이 한국 것이다. 이렇게 쓴 역사책이 있어요? 그렇게 쓴 기록이 있냐고. 지도가 밝히는 거예요. 왜? 독도는 공간상의 점이기 때문에. 점은 지도로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내 말이 많으면 박수치고 끝냅시다.